갱년기 파티예요, 오늘. 작년에는 줌 소통만으로 자신의 질환을 알아차리고 몸이 좋아지신 분들, 올해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설레면서 시작을 했고요. 야간요예요. 밤에 자다가 두 번 이상 가면 야간요, 이거 문제 있는 거다. 근데 한 번도, 그러니까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이거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줌이 새기도 하고요. 오줌발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오줌을 누는데 자꾸 허벅지에, 저 같은 경우 이랬어요. 음, 허벅지에 자꾸 묻는 거예요, 오줌이. 특히 밤에, 밤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누우면, 어, 뭔가 마음에 안 들게 놓고 허벅지에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안 그래요. 음. 갱년기는 단순히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음. 폐경 주변기라는 용어가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 용어의 정의부터 내려드릴 거예요. 이 폐경 주변기를 갱년기라고 해요. 35세경 시작되고요. 스펙트럼이에요. 다 개인별로 달라요. 몸과의 소통이 특히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의 신체 내부 수용 감각, 그냥 내장기의 감각이라고 해버릴게요. 방광의 감각, 자궁의 감각, 난소의 감각, 위의 감각, 이런 거 느껴지세요? 심장이 지금 몇 번 뛰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들을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해요. 이걸 잘 지각하고 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 aware, 뇌가 대뇌 피질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웰빙한대요. 웰빙이란 우리의 항상성, 심박수 60에서 70, 혈압 120에서 80, 체온 36에서 37, 이걸 잘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웰빙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어려워. 이렇게 유지해주는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죠? 힘들었죠, 우리? 네. 그쵸? 근데 우리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줬어요. 선생님들 달리는 거 좋아하세요? 조금이라도 계단 오르기만 해도 헉헉헉 숨이 차나요? 음,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또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일해줘요. 음, 그걸 교감신경이라 그러거든요. 자극이 내가 감당하기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우리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교감이 올라와서 자원을 동원해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소화시키고 있고 이럴 수 없어요. 오줌 똥 싸고 있을 수 없어. 뭐 해야 되죠? 골격근에, 그리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런 걸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하고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건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요. 교통사고도 스트레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누가 째려보기만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쵸? 그런데 또 있어요. 뭐냐면 내 몸에 원래 갖고 있던 거. 유전적 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막에 뭔가 결함이 있는 유전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에 시달리기가 너무 쉽죠. 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제가 오늘은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교감 쪽으로 가 있으면요. 교감 항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깨는 솟고요. 이빨을 깍 다물어요. 그리고 눈, 입에도 표정이 없고요. 이런 표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근막이 매우 뻣뻣해요.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정말 움직임, 알아차림 지도할 때 진짜 힘든 분들.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분들은 어떠냐면요. 이러고 계신 분들 바닥에 못 넣어요.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질 못하세요. 목이 굳어 있어서. 그쵸? 아니면 허리 어딘가가 불편해서. 어르신 운동 지도 가면, 어, 나는 바닥에 못 앉아 하는 분들 꽤 많아요. 골반 바닥을 펼칠 수가 없어요. 골반 바닥이 작은 움직임,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턱, 목, 이 부분도 움직일 수 있어야 바닥에 둘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그게 안 되니까 베개를 베는 거죠, 높은 베개를.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그냥 여기죠? 정상이 아니죠. 제가 강조드리는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그 안에서 시작해서 안에서 끝나는 내재근이라고 있거든요. 이 근육들이 잘 활성화되면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차근차근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골반 기저 질환, 지금 뭐 야간유랄지 요실금, 빈뇨, 절박뇨, 화장실 뛰어가다가 싸는 거, 그리고 일어서기만 해도 나오고 재채기하기만 해도 나오고 아니면 우리 갱년기 즈음에 우리 여성들에게 흔한 오줌 소태, 20분만 걸었다 하면 팬티가 축축해지는 거. 음. 뭐 이런 것들 다 골반 기저질환이거든요.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동반돼 있어요. 만성 통증. 통증도 꼭 염증, 우리 몸이 조직이 손상된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이 자율신경계와 복합된 근막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음. 그리고 암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졌을 때 조직이 암화된다. 이건 아예 어, 사실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치매. 치매는 뇌의 림프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뇌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처럼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혓바닥을 잘 두고 어, 내뱉자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비인두 림프절, 목 림프절 이렇게 해서 청소해 줄 수 있는 기법이에요. 다 밝혀졌어요. 밝혀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 방법을 이미 수년 전에 알고 있었냐고요?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면 다 보여요.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던 선생님들, 저는 빼친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빼북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페북은 놓친 애들도 안 쓰거든요, 이제. 저도 페북 안 해요. 주로 인스타그램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소통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2015년, 막 18년, 그리고 요 무렵, 막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공부해오던 사람들이, 드디어 밝혀졌구나. 이랬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볼게요. 폐경 여성의 관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 책이 궁금하실 거예요. 대한 폐경학회에서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책은 이런 거 읽으세요. 남편분에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남편에게는 전립선 학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또 책을 써주셨거든요. 그런 책, 한 권 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응?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인터넷, 해보고, 챗 GPT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음, 책을 근거로 해서 자료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폐경, 메노포즈와 갱년기, 클라이맥테릭. 너무, 저 이건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잘 읽지도 못하겠어. 정의를 볼게요. 갱년기는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폐경으로 가는 이행기를 거쳐 폐경에 이르는 기간이다. 선생님, 갱년기는 그런 거예요. 갱년기는 폐경된 다음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폐경은 난소의 난포 기능 소실로 인한 월경의 영구적인 중지, 생리가 중지됐다가 2달 만에 다시 하기도 하고, 음, 6개월 만에 다시 하기도 하고, 이거 음, 몇 번을 거치다가 음, 폐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폐경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네. 폐경 이행기도 아니고 폐경 주변기라고 불러요, 그걸. 아, 페리메노포즈. 그래서 저는 그냥 갱년기는 폐경 주변기다. 뒤에서 제가 설명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999년 국제 폐경학회사나 폐경위원 회의에서는 폐경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정의를 내려 2001년에 여성의 생식 노화 7단계로 분류를 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폐경 전후기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을 좀 선생님들이 책을 읽을 때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용어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책을 쓰시는 분이 저자가 한 분이 아닐 경우에 좀 이렇게 혼란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페리메노포스는 뒤에서 폐경 주변기라고 정확하게 쓰거든요. 이 폐경 전후기 이런 용어는 버리세요. 폐경 아까 이행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폐경 주변기라고 씁시다. 페르메노포즈. 이것은 폐경 전후 몇 년 동안으로 난소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에스트로겐 결핍 현상에 의하여 월경 불순과 기타 폐경 증상이 동반되는 시기로 폐경 이행기에서 폐경 후 1년까지. 됐습니까? 폐경 이행기에서 폐경 후 1년까지. 폐경 후 1년까지니까 뭐예요? 생리를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건 안 들어, 야,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완전히 폐경이 된 거야. 생리를 안 해. 그 시기가 또 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1년 이후까지를 우리는 폐경 주변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폐경이 되고도 1년. 폐경이 되기까지는 생리를 아예 안 한 게 1년. 폐경 주변기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에스트로겐의 변화도 폐경되기 수년 전인 폐경 이행기의 시작부터 이렇게 변화를 엄청 보이는 거죠. 선생님 봐요. FSH라는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난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난포를 자극해라라고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겠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에스트로겐도 분비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분비할 게 없어.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 그쵸?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자꾸 얘가 신호를 줬는데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뇌는 미쳐 날뛴대요. 특히 누구? 이런 명령을 내리는 곳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시상하부는 이러한 호르몬의 중추, 호르몬 분비의 중추. 근데 또 뭐의 중추냐면요. 자율신경계의 중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미쳐 날뛰기 쉽다. 주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난포의 저항이 커지는 현상에 나타나 무별한 주기가 동반되며 난소의 난포 기능 수시원의 월경 영구증 지는 폐경이 이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여성의 생식노화 10단계 보시면 가임기 이때 우리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월경 주기가 뭐 다양하다, 규칙적. 초경 때는 선생님, 우리 월경 주기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호르몬 분비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경 때 굉장히 힘들어 해요, 애들이. 근데 그걸 잘 받아줘야 되는데, 아빠가 혼자 키운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준비돼 있지 않은 엄마의 아이는 이거를 굉장히 힘겹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이 시기를 보내겠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겠지만, 정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의 파동을 타기 시작하는 이 시기 되면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또는 정신과에서 진단명을 받게 되는 월경정 불쾌장애, 그 외에 근막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호르몬의 파동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지, 변화가 문제지, 완전히 없어져서 안 나와버리면 오히려 괜찮아. 저 지금 살 것 같아요. 폐경된 지 1년 지났어요. 폐경 준비기가 끝났습니다. 이거 FSH 변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린 용어만 좀 빨리 볼게요. 폐경 이행기 아까 봤어요. 메노포절 트랜지션. 그리고 좀 뭘로 간다고요? 폐경기 포스트 메노포즈. 여기에 포스트 메노포즈인 분들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편하다 그러세요. 음, 단지 뭐가 문제다? 비뉴생식기 위축. 이게 조금 문제지. 질 건조감이 있고 좀 그 부분이 좀 얇아진 느낌이 있고 뭐 이런 정도지. 다른 건 웬만하면 괜찮아. 근데 언제가 힘들다? 폐경 주변기가 힘들다. 이때 혈관 운동 증상, 동반 가능, 혈관 운동 증상, 동반 필수. 이게 뭘까요? 혈관 운동 증상. 자율신경계가 혈관 운동성을 조절합니다. 아까 우리 혈관 얘기 초반에 많이 했죠? 자율신경계가 혈관을 조절해요. 음, 근막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도 근막이다. 혈관 운동 뭘까요? 안면홍조라고 들어보셨죠? 음, 우리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리뷰 논문으로 전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로. 여기 보시면 기분, 인지기능, 신경 내분비계에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Mood and Cognitive Functions 여기에 Neuroendocrine Activity에 보통 보면 도파민 좋은 거거든요. 보상감, 뭔가 집중력. 그리고 세로토닌은 썬데이 브런치 뭐 그런 거 먹을 때 우리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의 기능을 뚝 떨어뜨려요.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근데 뭐는 살아있어? 노르아드레날린은 누구예요?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쌈딱이 됩니다. 쌈딱. 음, 힘들어요. 어, 옛날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들도 못 넘겨. 음, 아까 우리 봤던 혈관 운동성 수면장애, 여기 베이소모토 심텀. 이게 바로 혈관 운동성이거든요. 슬립 디스터번스에 관련된 게 지금 조금 전에 본 노르아드레날린이 높아지면